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임상실습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가 이번에 실습을 다녀온 병원은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입니다.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먼저 병원 위치, 그리고 치료실 소개, 그리고 실습 도중에 느꼈던 저희 장단점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의 위치는 송도해수욕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까운 지하철역은 자갈치역이고 버스를 타셔야 병원 앞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기숙사에서는 62를 타고 그 사상역이나 우체국 쪽에서 내려서 들어올 수도 있고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은 보통 자갈치역 쪽에서 내려서 거기서 버스를 타가지고 그 병원에 도착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치료실 소개입니다. 먼저 병원 출근 시간은 7시 50분이며 퇴근 시간은 5시 30분입니다. 고신대에서는 전기치료실, 운동치료실 이 한 공간에 있고 소아치료실만 별도의 공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치료하는 환자분들은 주로 신경계 환자나 림프 부종 환자, 정형계 환자, 그리고 소아 환자가 있습니다. 실습 일정은 한 주에 한 명씩 이제 치료 선생님을 전담으로 맡으며 실습 기간 동안 총 7분의 선생님을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병원 출근 시간은 7시 5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습생들은 선생님들보다 먼저 오는 게 중요해서 되도록이면 8시 전 7시 50분에 오는 게 좋고 이게 버스 시간 때문에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아슬아슬하게 8시 그쯤에 일단 도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은 늦었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크게 뭐라 하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최대한 빨리 가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근 시간도 5시 50분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조금 빨리 보내주실 때도 있고 조금 정시에 보내주실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5시 30분보다 좀 25분 그쯤에 보내줄 때가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다음은 실습 준비 사항입니다. 실습 시에 옷은 흰색 카라티, 군청색 또는 검정색의 면바지를 입으셔야 하며 신발은 지비치 없는 크록스나 슬리퍼를 신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드사이드를 나갈 때, 베드사이드라는 건 치료 선생님들이 직접 병실에 올라가서 환자분들을 보는 때를 말하는데 그런 베드사이드를 나갈 때 입을 가운이나 여자 실습생들은 머리망을 꼭 하셔야 합니다. 금지사항으로는 진한 화장이나 향수는 삼가해 주시고 출퇴근 시 트레이닝복과 반바지나 슬리퍼 같은 너무 편안한 복장들 또한 좀 삼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실습 복장 또한 선생님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실습 복장은 꼭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른 학생들 보니까 본인 학교에서 실습복이 있는 학교들은 실습복을 입는데 저희처럼 실습복이 없는 물리치료학과생들은 이 흰 카라티와 이제 군청색, 검정색 면바지 이거를 꼭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건병원 하루 일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7시 50분에 출근 후 자습을 합니다. 그리고 8시 10분부터 치료 준비를 시작합니다. 치료 준비에는 커튼 올리기, 콘센트 꼽기, 스펀지 정리, FES 기계 정리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가시면 다 설명해 주실 겁니다. 8시 25분부터는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청소를 하고 자습을 합니다. 청소도 거창한 청소가 아니고 그냥 그 안쪽에 있는 걸레를 들고 와서 빨아서 그걸 놓고 그 치료 기구들과 베드 뭐 이런 걸 닦고
이렇게 청소를 간단하게 하고 자습을 한 다음 9시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도 조금씩 유동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11시 55분 정도부터 주실 때도 있고 조금 더 빨리 주실 때도 있고 8시, 12시에 딱 들어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1시부터 치료 시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치료 시간이 다 끝나고 5시부터는 자습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시간이 되게 유동적이라서 자습 시간도 한 4시 40분부터 막 환자분들이 없으면 시작할 때도 있고, 그 조금 뒤 한 5시까지 환자분들이 계시면 보통 계속 옵저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5시 10분부터는 치료실을 정리를 하고 이제 정말 자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5시 반에 퇴근입니다. 다음은 제일 중요하실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는 실습 나가는 10주 동안 쏨 노트를 한 주에 1개씩 작성하며 총 10개를 작성합니다. 따로 추가적인 과제는 없고요. 이게 근육 시험은 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근육, 대근육 같은 거를 이제 선생님 질문하셨을 때 대답하지 못하면 선생님께서 상지 근육이나 하지 근육 시험을 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쳤습니다. 실습 동안 저희가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치료실 분위기가 편안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친절하시고 실습생들이 모두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 소아치료실을 제외하고 그 남은 실습생들은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좀 약간씩 편한 것도 있어요. 조금씩 쉬는 시간에 약간 모여서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거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고 그냥 그 서로 같은 공간에 있어서 그게 서로 보이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나 혼자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토요일 출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병원 밖에 나갈 수 있고 도시락을 치료실 안에서 조용히 섭취가 가능하고 병원 맞은편에 복사실이 있어서 복사하기도 편합니다. 도시락도 안쪽에서 선생님들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용히 먹으면 라면 같은 것도 컵라면 같은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론 병원식이 맛이 없고 시설이 좀 노후됐습니다. 이거는 네. 그래도 장점이 훨씬 많은 실습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실습을 하는 데 있어 꿀팁을 전해드리자면 먼저 선생님이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센스 있게 미리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이 오셨을 때 치료하실 때 사용할 베드의 높이를 미리 올려두거나 아니면 내려두거나 수액을 걸 폴대 등을 미리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환자분들은 보통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이리저리 걸고 있으신 게 되게 많으신데 링거나 폴대나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가져와 주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텐스 기계줄을 잘 정리하는 것, 사용 후에 항상 꼬이지 않게 정리하는 것. 요거는 항상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 텀을 두어서 정리하거나 그런 것들은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병원에 오시는 외래 환자분들의 경우 치료에 사용되는 기구들이 거의 매번 같기 때문에 기억해 두었다가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선생님들이 편에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구성 요소, 근육, 의학 용어의 약어,
뇌질병 꼭 알아가셔야 합니다. 네, 소비라 하면 소블 노트를 매주 하나씩 써야 되는데 소비 무엇을 의미하는지 꼭 알고 가셔야 돼요. SOAP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구성 요소, 그리고 쏨 노트 작성 중에 환자 평가를 위한 MMT나 ROM 측정하는 방법은 기본이니까 숙지해 가셔면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대부분 신경계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경계 질환 근육과 의학 용어를 공부해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신경계 질환은 질환별 물리치료 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신경계 다른 교과서들도 참고할 만하니까 그것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위스트, 플렉션, 익스텐션, ROM과 MMT 요거 측정 방법을 마지막으로 저희 조는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축은 목뼈에 붙들리고 고정팔은 목쪽 가쪽 중앙선과 평행하고 운동팔은 두 번째 손허리뼈 중앙선과 평행합니다. 환자분 최대한 손목을 펴보세요. 아, 55도입니다. 축은 목뼈에 붙들리고 고정팔은 목뼈 가쪽 중앙선과 평행하고 운동팔은 두 번째 손허리뼈 중앙선과 평행하게 합니다. 환자분 최대한 손목을 펴보세요. 가끔 펴보세요. 네, 70도입니다. 네, 환자분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손목을 최대한 펴보세요. 네, 75도입니다. 위스트 익스텐션 MMT 설명하겠습니다. 똑같이 환자는 앉은 상태에서 팔을 엎친 상태고 똑같이 아까와 같이 손목을 고정하고 저항을 주면서 측정합니다. PTZ 등급은 아까 같은 것 PTZ 등급에서 평근의 손으로 촉지를 하고 마찬가지로 근육의 수축을 느껴봅니다. 위스트 플렉션 MMT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앉은 상태에서 테이블에 팔을 붙인 상태에 올린 다음 아랫팔을 고정하고 손허리뼈 멈춰 끝에 저항을 준 다음 최대로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최대 저항 상태에서 최대 ROM이 가능한 N등급, 약간 낮은 저항 상태에서 최대 ROM이 가능하면 G등급,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ROM이 가능하면 F등급입니다. PTZ 등급 설명하겠습니다. PTZ 등급은 중력을 제거한 자세에서 근육의 손으로 촉지를 합니다. 손목을 이쪽으로 여기 있어요. ROM이 가능하다면 B등급, ROM은 가능하지 않지만 촉지를 했을 때 근육의 움직임이 느껴진다면 T등급, 근육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Z등급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